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제35주차 8월 25일에서 8월 31일 사이의 주간 정세 동향입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명확한 기준 없이 논란 벌이는 장관 인사청문회, 정권 바뀔 때마다 정부 조직 개편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규정하고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반대 장동혁 대표 당선시킨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야 신인대표 정청래와 장동혁, 수구 보수 양당의 의회 정치 독점과 진흙탕 권력투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란 윤석열과 국정농단 김건희 특검 수사 진행, 여당 내부 검찰개혁 방안 놓고 입장 차이가 존재합니다. 법원이 특검의 한덕수 영장 청구 기각, 여당의 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 논란도 있습니다. 결국 문 닫은 행안부 경찰국,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시도 실패한 모습입니다. 경제분야입니다. 0%대 저성장 속 불안한 집값과 가계 및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 한미 FTA 파기와 미국 중심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상호 비호혜적 관세 폭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업, 자본은 노조법과 상법 개정에 대한 반발과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미 관세 협상과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 역할, 그러니까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내년 730조 확대 재정이 예상됩니다. 국가부채 1,400조에 달합니다. 조세개혁에 대한 전망 없는 정부입니다. 사회분야입니다. 교육을 자본주의 생산력 발전의 도구화하고 있고 학생들을 졸업 후 필요한 노동력으로 간주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교육과정은 오직 경쟁과 효율적 측면만 강조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압도적 1위입니다. 노인 범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범죄자가 통신을 이용해 피해자를 유인하여 금융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금융통신사의 배상 책임이 필요합니다. 테러, 허위신고, 출동 하루 평균 14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행정과 재정의 낭비가 큽니다. 재난사고 예방과 발생 시 신속 대응 처리보다는 형식적인 성과주의에 매몰된 행정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혼 출생 비율이 5.8%입니다. OECD 평균은 41.9%이기 때문에 아직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비혼 가족에 대한 차별을 사회적으로 철폐해야 합니다. 노동분야입니다. 노란봉투법, 노조비 3조를 넘어 헌법적 권리인 노동 3권, 실질적인 실현은 노동자들이 단결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 동시에 AI 등 기술 혁신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삶의 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도 노동시간은 단축되어야 합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3년, 산재는 증가했습니다. 산재 발생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태환경 분야입니다. 미국의 통제 속 원전 건설과 수출을 통한 방사능의 전지구적 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릉, 돌발 가뭄 등 기후위기로 인한 극단적이고 국지적인 가뭄, 홍수 등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신산업, AI 등 기술 혁신에 따른 전기 생산과 공급 위한 전력망 건설, 환경 파괴와 주민 피해는 항상 뒷전입니다. 국제분야입니다. 미국 약탈지구 폭력적인 관세에 이어 방위비 인상, 무기 강매, 남한의 전쟁 기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 불가역적 합의라고 반역사, 반민족, 친일 합의를 비난했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추인했습니다. 매우 비겁하고 개주의적인 외교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역시 이를 비난했던 노동시민사회, 종교단체의 침묵 역시 같은 모양새입니다. 김정은 중국 전성절 참석, 안미 경중 어렵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선에 남북대를 중심으로 하되 주변 4대 강대국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5주차 주간 정세 동향이었습니다.